그 남자의 숨결이 아직도 내 목덜미에 남아 있어요. 어깨 위로 스쳤던 손끝, 귓가에 닿았던 낮은 속삭임, 그리고 서로의 흔적.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낯선 도시, 낯선 호텔, 그리고 더 낯설었던 그 사람의 시선. 우린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위험하고 지독한 끌림.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영입니다. 올해 44살, 혼자 산 지는 6년이 넘었어요. 한때 결혼도 했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꿈꿨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인생이란 게 뜻대로 되나요?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버티는 중이에요. 광고팀에서만 8년을 버티다가 요즘엔 새로운 도전을 한다며 해외 영업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사실 도전이라기보단 좀 도망에 가까웠어요. 지겨운 부서 사람들, 그 틀에 박힌 분위기,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해외 영업팀은 대부분 남자들 뿐이었어요. 거칠고 무뚝뚝하고 일 얘기만 하는 그런 분위기. 어느 정도는 예상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런 남자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민경훈 차장, 52살. 해외 영업팀에서 제일 오래 일한 사람이고 그만큼 까다롭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했어요. 그 사람도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회사 소문에 의하면 결혼 생활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이도 없이 서로 조용히 합의하고 끝냈대요. 차갑고 무심한 표정,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습관, 그런 게 이혼한 남자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 단정한 셔츠 소매, 묘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가끔 스치듯 흐르는 깊은 눈빛.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단순히 혼자인 남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조용한 공기 속에 뭔가 위험한 게 숨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스치는 어깨, 회의 끝나고 마주치는 눈빛, 말도 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 별거 아닌데 묘했어요.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 사람 손끝만 봐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다 출장 얘기가 나왔어요. 싱가포르 전시회. 민경훈 차장과 저 둘만 가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결국 우리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망설였어요. 둘만 가는 출장, 낯선 나라, 낯선 호텔, 그리고 낯설지 않은 그 남자의 시선. 근데 거절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기다렸던 걸지도 몰라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라도 뭔가 흔들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출국 당일 공항에서 만난 민 차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근데 왠지 더 남자답게 보였어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린 딱 붙어 앉았어요. 저는 창가, 그는 복도. 중간에 팔걸이 하나, 그 좁은 공간이 이상하게 숨막혔어요. 기내식이 나왔을 때 그가 물었어요. 술은 괜찮으세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인 조금이요. 그가 따라주는 와인잔. 잔을 받는 내 손끝에 살짝 스친 그의 손. 그 짧은 스침에 온몸이 찌릿했어요. 한 모금 마신 와인보다 그 스침이 더 취했어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닐 거라고. 내가 흔들릴 게 분명하다고.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위험한 시작을.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덥고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민경훈 차장은 말없이 짐을 챙겼고 저도 괜히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호텔까지 이동하고 있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룸카드를 건네받았는데 제 방이 바로 민 차장 방 옆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뛰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괜히 묘했어요. 옆방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 차장은 살짝 웃었어요. 웃는 모습 의외였어요. 차갑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번졌거든요. 그렇네요. 딱 한마디. 근데 그 말투에 뭔가 빠져들 것 같았어요. 짐을 풀고 전시회 준비 때문에 바로 나섰어요. 민 차장과 나란히 걷는 길, 낯선 도시 풍경보다 그의 옆모습이 더 선명했어요. 시장도 둘러보고 필요한 것들 사러 다니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호텔 근처에 있는 로컬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바이어들과의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라. 오늘은 둘만의 저녁이었죠. 탁자 위로 놓인 음식들, 조명이 살짝 어두운 분위기, 그 속에서 와인 한 병이 비워졌어요. 솔직히 술에 약하진 않아요. 근데 민 차장 앞에선 평소보다 더 빨리 취기가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깔린 듯 했어요. 네, 아마도. 입술이 말랐고 손끝이 묘하게 떨렸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좁은 엘리베이터 안. 우리 둘뿐이었어요. 그의 팔과 내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숨소리가 조금 가까웠어요. 괜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걷는데 내 심장은 더 크게 뛰었어요. 서영 씨, 민 차장이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돌리자 그의 시선이 내 눈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괜히 위험한 생각 들게 하지 마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가 내 앞을 스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숨을 참았던 걸 알아차렸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민경훈. 그 남자의 낮은 목소리, 스치는 손끝, 그 묘한 시선.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잠깐의 엘리베이터, 짧은 복도, 그 몇 걸음이 지금까지 내 평정심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 출장은 정말 위험한 출장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띵했어요. 어젯밤 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민 차장의 그 말, 위험한 생각 들게 하지 마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어요. 한편으론 그 말이 더 위험했어요. 괜히 더 상상하게 만들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어요. 젖은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어젯밤 그 남자의 시선을 떠올렸어요. 내 어깨, 내 손목, 내 입술. 그 남자의 눈길이 스친 자리가 이상하게 따끔거렸어요. 전시회 첫날이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 차장도 바빠 보였고 저도 정신없이 부스 세팅을 도왔다가 바이어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일에 집중하려 해도 가끔 마주치는 민 차장의 옆모습에 괜히 숨이 걸렸어요. 회색 셔츠 소매 너머로 드러난 팔뚝, 단정한 머리카락 뒤로 흐르는 땀방울. 그 작은 것들이 다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그가 물었어요. 언제 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는지 모를 정도로 내 옆에 있었어요. 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오후가 지나고 행사가 마무리될 때쯤 민 차장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호텔 근처의 작은 펍, 적당히 어두운 조명, 작은 테이블. 그 공간이 너무 가까웠어요. 맥주 한 잔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고
서로의 일상 얘기를 나눴어요. 뜻밖에도 민 차장도 이혼한 지 오래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풀어졌어요. 혼자라고 외롭다고 그게 나만의 사연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술이 몇 잔 더 들어갔을 때 민 차장이 테이블 위 제 손등을 가볍게 스쳤어요. 그 손끝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근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방에 들어가긴 아쉬웠고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봤어요. 잠깐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벌써 후회가 밀려왔어요. 너무 뻔해 보였을까봐. 근데 민 차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방에 들어왔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좁은 공간, 잔잔한 음악, 그리고 우리 둘. 컵에 물을 따르며 애써 태어난 척 했어요. 근데 등 뒤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민 차장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겼어요. 그 작은 손짓에 온몸이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여기까지가 선이에요. 그가 낮게 말했어요. 선명했어요. 이 남자가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안을 수 있지만 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에 숨이 거칠어졌어요. 두근거림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밤은 선명한 긴장만 남긴 채 끝났어요. 그 선이 깨질까 나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는 밤이었어요. 그 밤 이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호텔방 침대에 누워서 민경훈 차장이 했던 말만 계속 떠올랐어요. 여기까지가 선이에요. 그 선, 우린 분명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밟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살폈어요. 평소보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괜히 속이 허전했어요. 전시장으로 가는 길 민 차장과 마주쳤어요. 어제의 묘한 기류 때문인지 서로 눈을 피했어요. 근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거리감이 더 긴장감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도 나도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어요. 전시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신없는 하루가 흘러갔어요. 그 속에서도 민 차장의 손끝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서류를 넘길 때 서로 스칠 듯 말 듯한 그 순간, 그 짧은 접촉이 심장을 더 두드렸어요. 바이어들과의 미팅도 무사히 끝났어요. 그날 저녁 다 같이 가벼운 술자리가 있었어요. 싱가포르 로컬 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맥주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사이사이 민 차장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말을 걸지 않아도 멀리서 나를 보는 그 눈빛에 몸이 뜨거워졌어요. 술이 몇 잔 돌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어요. 결국 남은 건 민 차장과 나 그리고 몇 명의 직원들 뿐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만 돌아가요. 단순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묘한 여운이 남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린 말이 없었어요. 근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민 차장이 내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서영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숨이 걸려 있었어요. 나도 숨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 손끝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선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 말에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입술이 말랐어요. 말을 해야 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그 남자의 손끝이 내 허리에 닿았어요. 그 짧은 접촉에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우린 천천히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호텔 방 안. 민경훈 차장과 나,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만 남았어요. 그는 내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끝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마치 내가 도망갈까봐 천천히 살피듯이. 도망갈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순간을. 그가 내 얼굴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바닥이 볼을 감싸고 눈빛이 내 눈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가 내 얼굴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바닥이 볼을 감싸고 눈빛이 내 눈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숨이 엉키듯 깊어졌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내려갔어요.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 그게 온몸을 뜨겁게 데웠어요. 나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조금 서툴게, 조금은 떨리면서 그의 품이 드러났어요. 단단한 몸, 그 안에 숨겨졌던 열기까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우린 서로를 더 탐했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옷이 바닥에 떨어지고 서로의 몸이 부드럽게 맞닿았어요. 그의 손끝이 허벅지를 따라 내려왔어요. 그 손끝에 온몸이 떨렸어요. 온기가 번지고 둘 사이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 찼어요. 그 밤 우린 선을 완전히 넘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돌아갈 생각 따윈 서로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몸이 부딪히고 속삭임이 터지고 침대 위는 숨결로 가득 찼어요. 그 밤 우린 선을 완전히 넘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돌아갈 생각 따윈 서로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민경훈 차장 옆에 누워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어젯밤의 숨소리, 거칠게 얽힌 몸, 그 모든 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가 잠든 얼굴을 봤어요. 평소 차갑던 얼굴에선 이상하게 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괜히 손끝으로 그의 팔을 천천히 쓸어봤어요. 단단한 팔뚝, 그리고 어제 내 손톱 자국이 선명했어요. 우리가 서로 남긴 흔적들. 그게 묘하게 뿌듯했어요. 몸을 일으키려는데 그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낮고 약간 잠긴 목소리. 그 말에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잠시 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서둘러 씻고 전시장으로 향했어요. 아무 일 없었던 척 서로 거리감을 유지했어요. 근데 서로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주고받을 때도 짧게 스치는 눈빛, 살짝 닿는 손끝. 그 모든 게 뜨거웠어요. 바이어들 앞에선 우린 늘 그랬던 사람처럼 차분하고 딱딱하게 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만 더 자극적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진 느낌, 그게 더 짜릿했어요. 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엘리베이터 안. 다른 직원들도 있었는데 민 차장이 살짝 내 손을 건드렸어요. 그 손끝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둘만 아는 신호 같았어요. 방에 들어와 옷을 벗었을 때 거울 속 내 몸 곳곳에 그가 남긴 흔적이 보였어요. 팔뚝, 허리, 가슴.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그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으면서 입술이 저절로 말랐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근데 멈출 생각도 없었어요. 그 남자도 나도 이미 서로의 흔적을 지울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출장 넷째 날이었어요. 전시장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정리됐고 바이어들도 대부분 빠져나간 뒤라 우린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경훈 차장이 저를 불렀어요. 가볍게 뭐 좀 먹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그가 말을 건넸어요. 그 속내를 다 알면서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근처 작은 와인바로 갔어요. 조용하고 어두운 조명 아래 둘만 앉은 테이블 위로 흐르던 잔잔한 음악, 그리고 와인잔 너머로 마주친 시선. 그게 또 긴장감을 만들어냈어요. 와인 한 잔, 두 잔.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느슨해졌어요. 민 차장의 손끝이 테이블 위 제 손등을 스쳤어요. 이번엔 일부러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또 우리 방 가죠.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서로의 시선 속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호텔 복도를 걷는 내내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그 간격이 숨막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허리를 감싸 안고 입술을 깊게 물었어요. 숨이 엉키고 몸이 뜨거워졌어요. 셔츠가 바닥에 떨어지고 바지가 벗겨지고 그의 손끝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손끝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서로의 숨이 더 가까워졌고 몸과 몸이 맞닿은 그 순간 뜨거운 떨림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 밤 우린 더 깊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서로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어요. 조심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어요. 그 밤 우린 또 같은 침대 위에서 다시 선을 넘어갔어요. 욕망도 후회도 없이 서로를 탐했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민경은 차장 옆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젯밤의 뜨거운 숨결이 아직도 방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시트 위로 서로의 흔적이 선명했고 살갗에 닿는 그의 체온이 이상하게 익숙해졌어요. 그를 바라봤어요. 평소 차갑던 얼굴이 잠든 모습에선 다르게 느껴졌어요. 조심히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붉게 물든 목덜미와 어깨에 남은 자국들. 그게 전부 민 차장이 남긴 흔적이었어요. 그걸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욕실에서 씻고 나왔을 때 그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 한쪽 팔로 이마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괜히 마음을 헝클어놨어요. 전시장으로 가는 내내 우린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침묵이 더 위험했어요. 가까워질수록 말없는 긴장감이 터질 듯 했어요. 전시 마지막 날이라 분위기는 한층 느슨했어요. 바이어들도 대부분 떠났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올 틈이 많아졌어요. 민 차장이 다가왔어요. 손끝으로 내 허리를 살짝 밀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아요. 그 말에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 속에 담긴 욕망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자연스럽게 다시 그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우린 말없이 서로를 탐했어요. 이번엔 더 거칠고 더 깊게. 그의 손끝이 내 몸을 훑을 때마다 숨이 끊길 것 같았어요.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깊이 엉켰어요. 그 밤 아무 말 없이 우린 또다시 선을 넘어 서로의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번졌어요. 침대 위 민경훈 차장이 내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우린 이미 몇 번이고 서로의 경계를 부쉈어요. 피곤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 부드러운 움직임이 오히려 더 심장을 두드렸어요. 서영 씨, 그가 낮게 속삭였어요. 잠긴 목소리, 그 안에 묻어있는 망설임. 우리 계속 이렇게 될까요?
그 질문에 숨이 멎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욕망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 건지. 침대 시트가 살짝 구겨졌어요. 서로의 몸에 남은 열기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딱 그 한 번의 손짓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다시 서로를 탐했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를 삼키듯 그의 입술이 내 쇄골을 훑었어요. 그의 손끝이 허벅지를 천천히 훑었어요. 그 작은 접촉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둘 사이의 숨소리가 엉키고 두근거림이 더 커졌어요.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 밤 우린 끝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 열기 속에 모든 걸 잊었어요. 그 밤 우린 끝없이 서로를 탐했고 그 열기 속에 모든 걸 잊었어요. 침대 시트 위에 남은 흔적, 거울에 비친 서로의 모습. 그게 우리 관계의 답이었어요. 그렇게 또 하나의 밤이 끝나갔어요. 귀국하는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민경훈 차장은 이미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늘 그랬던 사람처럼 단정하고 차분하게.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쿡 아팠어요. 출장 내내 우린 서로를 탐했고 숨기지 못할 욕망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씻고 나와 거울을 봤어요. 어깨 위에 남은 자국, 입술 옆에 살짝 붉게 물든 흔적들. 그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증거였어요.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 이번에도 나란히 앉은 자리. 서로 말은 없었어요. 근데 손끝이 살짝 닿을 때마다 심장이 또 요동쳤어요. 비행 내내 그가 내 허벅지 위로 손을 얹었어요. 담요 아래 숨겨진 그 손길에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사람도 나도 이 관계를 쉽게 끝낼 수 없다는 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로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어요. 잘 들어가요. 민 차장의 짧은 인사에 나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에 그의 손끝, 숨결,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도착해서 집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켜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이서영 씨, 출장만 끝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끝나야 하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술 끝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낯선 출장에서 시작된 관계는 돌아온 일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걸 알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위험하게, 그리고 지독하게 끌리는 관계로. 그날 이후 그 남자의 손끝이 가끔 내 마음을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마음을 쉽게 멈출 순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진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살짝 들려주세요. 그 한마디 저에겐 큰 힘이 되어 감사합니다.